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8일째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오후 5시에서 6시쯤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전국 고속도로가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신탄진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36km 구간에서 귀경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홍성 휴게소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39.8km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 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속사 나들목까지 28.7km 구간이 정체 중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에서 6시간 10분, 대전에서 3시간 30분, 광주에서 5시간, 강릉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쯤 절정에 달한 뒤 자정 이후에 해소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 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총 43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수가 11만 435명으로 개항 이래 일일 도착 승객 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수가 모두 11만 435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9월 18일 10만 9,938명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떠난 여행객들이 어제 대거 귀국하면서 공항은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고 공사 측은 전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딸의 친구였던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길에 자신의 딸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14살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이모 씨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딸도 동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A양은 이 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실종됐고 어제 오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A양 실종 다음 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와 강원도 정선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때 이 씨의 딸도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이 씨의 딸은 그제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검거된 뒤 이 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유서가 올라왔지만 경찰은 이 씨의 형이 대신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이 씨와 딸이 깨어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왜 같이 갔으며 같이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에 A양의 부검을 의뢰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에 50억 원대 국정원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 대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13년 4월까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52억 5,6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88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8시쯤 88고속도로 대구 방향의 한 휴게소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제 폭발물 추정 물체는 비비탄 총기 충전용 가스통 10개를 검은색 테이프로 묶어놓은 형태였습니다. 가스통 사이에 끼워둔 A4 용지에는 10월 20일까지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라, 안 보내면 대한항공을 폭발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영 RIA 통신과 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북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톤 모조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로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와 원정 평가전을 치릅니다.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평가전에서 신태용 감독은 23명 전원을 해외파로 채워 기량을 점검합니다. 저희 SBS는 오늘 밤 10시 55분부터 이 경기를 단독 중계 방송합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 경기를 현장에서 관전할 거스 히딩크 전 감독과 회동을 갖고 향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한 폭의 수차처럼 맑은 하늘이 종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볕이 다소 강해서 날씨가 더운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약 7도가량 웃돌았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안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시령의 가시거리가 420m까지 답답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말썽을 부리겠고요. 영서 북부와 경기 북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청주도 26도, 부산 26도까지 오르며 조금 덥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대체로 맑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